안녕하십니까. 엑셀 매크로 VBA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사식 창과 직접 실행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에서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로 넘어가는 것은 왼쪽 Alt 키와 F12를 누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 Alt 키와 F12를 누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로 들어오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코딩을 하는 자리입니다. 코딩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코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삽입해서 모듈을 삽입을 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 모듈에서 작업을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 먼저 우선은 프로시저를 하나 작성을 하나 해보죠. 자, 서브 그리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다 나머지는 다 입력을 해준다. 그리고 가독성을 위해서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읽기 쉽도록 하는 것은 기계가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탭키를 넣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dim 변수 선언을 할 때는 dim 말고 다른 dim 키워드로 항상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스태틱이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당분간은 dim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dim으로 시작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dim-a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as integer int 이렇게 하면은 인티저의 커서가 위치가 되어 있을 때에 탭 키를 누르게 되면은 다 입력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터 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인티저는 뭐냐면은 정수형이라는 이야기, 정수형인데 그래서 A에 들어가는 것은 정수로 이제 A에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equal 10 밑에도 A equal 6.4 A equal 7.8 A equal 그 다음에 가나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A equal 그 다음 여기서 5 곱하기 7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메시지 박스를 한번 띄워볼게요. msg box 해서 A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정수형으로 선언을 했는데, 여기 첫 번째 것은 정수형이 맞고, 두 번째 것은 정수가 아닙니다. 소수죠. 세 번째 것도 소수입니다. 네 번째 것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고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고, 다섯 번째 것은 숫자 곱하기 숫자 이렇게 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퀄의 개념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퀄의 개념은 수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으로 넣는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A에다가 10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는 A에다가 6.4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에다가 7.8을 넣었습니다. 여기 이때도 어떻게 됐는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에다가 가나다라는 문자열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5 곱하기 7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A에다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8을 누르겠습니다. F8 눌러서 지나갑니다. 그죠? 여기도 지나갔어요. 여기도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다 넣었는데, 여기서는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디버그. 그럼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F8. 형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런타임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 건너뛰어 보죠. 건너뛰어 보는 거 어떻게 건너뜁니까? 왼쪽에 있는 이 화살표, 요거를 한 칸 이렇게 당겨 내립니다. 그리고 요거 건너뛰었죠. 여기서 F8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A에다가 여러 번 넣었습니다. 10도 넣고 6.4도 넣고 7.8도 넣고, 요거는 에러가 났기 때문에 건너뛰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하기 7 35를 여기다 넣었겠죠. 그러면 메시지 박스 A 하게 되면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여기는 당연하게 메시지 35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수의 뜻이 뭐냐면, 변수는 변한다는 뜻이죠. 변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이었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세 번째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수로 들어갔을 텐데, 그죠? 네 번째는 에러가 났기 때문에 건너뛰었습니다. 아까 제가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35라는 것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10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요거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엔 35가 들어갔으니까 메시지 박스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그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값이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은, 자, 여기다가, 그러면 이번에는 조사식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여기서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이걸 끌고 이렇게 갑니다. 조사식 창으로 가서 넣으면은 A가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프로시저가 마쳐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A에 지금 이제 35라는 값이 들어있다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F8을 눌러서 끝내면은 컨텍스트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컨텍스트에 맞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여기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F8을 눌러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F8을 눌렀을 때에 지금 A에는 아직도 값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값은 0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0. 그 다음에 F8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아직도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행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실행할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0이라는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이라는 값이 들어왔죠. 여기 실행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4를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6이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0.4를 떼먹었습니다. 그죠? 떼버리고 정수로 만들어서 들어갔다는 거죠. 6이 들어갔습니다. 7.8을 넣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8이라는 값이 들어갔습니다. 8이란, 요거는 0.4를 떼먹고, 여기는 올린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정수형에는, 들어갈 때는 6.4는,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6이 들어가게 되고, 7.8도 반올림해서 8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에러가 난다. 요거는 끌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것을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35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 출력을 하면 35라고 이렇게 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메시지 박스를 통하지 않고 아래쪽에 직접 실행창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실행창은 영어로 디버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버그. D-E-B-U-G. 디버그에다가 프린트 해라. 디버그.프린트 해서 A를 출력해라.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35만 찍히겠죠. 그리고 이것을 복사를 해서 중간중간에 넣어 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나다 이 부분은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업스트로피를 앞에다가 붙여서, 이거는, 그냥 주석문, 설명문, 프로그램 실행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냥 설명문으로 이렇게 바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석문으로 바꾸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있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업스트로피가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자체를 아예 무시를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단계씩 F8을 눌러보겠습니다. 10이 들어갔고 프린트 디버그.프린트 직접 실행창에 10이 찍혔습니다. 그죠?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작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디버그.프린트 A 하니까 이번에는 6이라는 놈이 찍혔습니다. 그 다음에 디버그.프린트 또 해보면은 이번에는 8이라는 놈이 찍혔어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해서 디버그.프린트 해보면은 이번에는 35라는 놈이 찍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요 놈들은 자 이렇게 한 줄 아래 이렇게 찍히는데 이거는 왜 옆에다 찍혔는가 하면은 제가 이때 커서를 밑에 있는 커서를 오른쪽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또 끌고 가면 되죠. 이렇게 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F5를 누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쭉 출력이 되는데 보시면은 10, 6, 8, 35 여기도 다 합쳐볼게요. 다 합치고 해볼게요. 여기 제일 깨끗하겠죠? F5 자 쭉 올라가게 되면은 10, 6, 8, 35 이렇게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실행창은 이렇게 직접 실행을 시켜보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F8을 눌러서 A equal 10이라는 것이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직접 실행창에다가 물음표를 찍고 A를 찍고 엔터를 치게 되면 10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음표 이것은 디버그.프린트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조사식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사식 창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사식 창에는 또 이제 여기에 있는 것만 그대로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조사식 편집 이렇게 해서 A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100. 자, 그러면 여기에서 10이니까 값은 A 곱하기 100은 10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이번에는 A 곱하기 100이니까 600이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엔 800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번엔 3500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변수가, 그래서 문제는 예, 오늘 여기에서 정수형 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수도 되고 그리고 소수도 가능하지만은 소수는 반올림해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정수형으로 선언된 이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넣으려고 하니까 여기서 에러가 났다. 그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기는 절대로 여기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것을 넣을 수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as integer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없는 경우는 뭐로 선언이 되느냐 하면은 A라는 것이 여기서 아까는 인티저 정수형으로 선언이 되었습니다만은 여기에 as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생략을 하게 되면은 A라는 것에는 variant라는 타입으로 이렇게 선언이 되게 됩니다. variant라는 타입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은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거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의 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면은 이 뒤에 이렇게 형 선언하지 않고 그냥 변수만 선언해서 쓰면은 좋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보면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방대해지고 커지고 그러면서 프로그램이 느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변수를 쓸 때에 인티저 타입하고 베리언트 타입하고 메모리를 사용하는 것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렇게 그런 습관을 들이시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이렇게 형 선언을 해주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지겨운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래서 이것은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보면은 이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서 as integer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dim b as integer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dim abc d as integer. 자, 이래 보시면은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해볼게요. bb 자, 그 다음에 dim as 싱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또 밑에 이렇게 하게 되겠죠. cd as integer 이렇게 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기가 싫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탭을 입력을 해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안 할란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한다. 그래서 띄우기를 어디를 띄우기를 하더라? as 다음에 띄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as 앞에서 이렇게 띄우기를 합니다. as 다음에는 띄워도 들어붙습니다. 붙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뭐 어떤 것을 말씀드렸느냐면 개체에 대해서 개체를 담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dim sh as worksheet 이렇게 하고 set sh equal worksheet s라고 그랬습니다. s 1번. 자, 이런 식으로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SS를 왜 SS를 다른 거 A equal 10 이런 것은 앞에 아무것도 붙지 않는데 왜 SS를 꼭 저렇게 넣어야 되느냐?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할 때는 앞에 let라는 let이라는 이 명령이 생략이 된 경우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래서 이 부분은 let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헷갈립니다. 머리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럼 set은 뭐냐? set이라고 명령을 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개체라고 이야기하면 다른 영어로 이야기하면 object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개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적인 말은 개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다 개체로 통용이 되고 있죠. 객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한데 객체가 뭐냐? 시트, 그 다음에 셀, 그 다음에 워크북, 문서 있죠, 문서. 그 다음에 도형, 그 다음에 또 뭐 그 외에도 그림, 기타 등등 눈에 보이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담을 때는 차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선언을 해줄 때에 제일 앞에다가 set set 명령을 반드시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et 명령을 주는 것은 개체는 모두 이렇게 set 명령을 줘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담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개체는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은 시트, 셀, 그 다음에 워크북, 그 다음에 워크북은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엑셀 파일,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도형, 그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뭐냐면은 개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삽입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표 이런 것도 개체가 되겠고 피벗 테이블도 개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림, 도형 이런 도형들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텍스트 상자, 워드아트 이런 것들이 다 개체가 되겠습니다. 개체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추 이런 것도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다 선언을 할 때는 앞에다가 set라는 명령을 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죠. 자, 스톱이라는 명령은 강제로 중지시킬 때 스톱이라는 명령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처럼 겐지였네, 그죠? 10 A equal 6.4 A equal 8.7 A equal 7 곱하기 8이라. 예, 요번엔 7 곱하기 8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 스톱이라는 명령을 주고 F5키를 누르게 되면은 다 실행되고 이 스톱이라는 명령에서 스톱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커서를 가지고 A라는 변수에 가보면은 56이라고 들어있어요. 제일 마지막에 실행했던 것이 56. 그러니까 앞에 실행했던 것은 다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실행했던 이 부분이 변수에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지를 누르고 이번에는 꼭 스톱을 줘야 되느냐 하면 스톱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중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왼쪽에 보면 여기에 있죠. 여기에서 클릭을 딱 하게 되면은 중단점입니다. 여기 중단점인데 여기에서 딱 스톱을 합니다. 여기 여기는 30을 넣을게요. 자, F5를 눌렀습니다. 여기서 딱 스톱 한다는 거죠. F5를 누르게 되면 전체 다 실행을 하는데 여기 중단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스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줄은 실행이 안 됐고 그 앞에 줄이 실행이 됐겠죠. 그래서 이때에 A 컷을 가보면은 30이라는 숫자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봐도 물론 마찬가지죠. A라는 변수는 똑같은 거니까 아래에서는 위에서나 다 똑같이 30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또 여기다 중단점을 두고 F5를 한 번 더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A equal 8.7 요걸 갖다가 지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9가 입력이 됐겠죠. 9. 지금 이제 반올림 한 숫자 9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단점 그리고 직접 실행창, 조사식창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화살표 이 부분을 끌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종료를 시킬 때는 위에서 이 재설정 버튼, 중지 버튼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면은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서 이렇게 중단점을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 실행을 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사용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별로 그렇게 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앞으로 VBA를 공부할 때에 굉장히 유익한 어떤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아시고 중단점, 조사식창, 직접 실행창 요 세 가지를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스톱문을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중단점은 어떻게 쓰는가, 그런 것들을 좀 오늘 살펴봤고요. 그 다음 변수 형선언에 대해서 일부를 좀 알아봤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잠시 했었는데요. 이것을 또 다루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디버그 창을 어떻게 쓰느냐,
직접 실행창을 어떻게 쓰는지, 조작창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직접 실행창에 출력을 할 때는 어떻게 쓰는지 디버그를 이용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